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을 임명하는 걸 유력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수정당 국회의원 출신 인사를 쓰겠다는 건데 최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에 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권오을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JTBC에 국민통합을 기반으로 한 보훈행정 인사로 권 전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3선을 지낸 권 전 의원은 한나라당 출신으로 국회 사무총장 등을 거친 보수 인사입니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중도 보수로 확장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영입 인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적이 아니라 함께 국가를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발상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권 전 의원이 민주당 캠프에 미리 합류하긴 했지만 상대 진영 출신 인사가 장관직으로 발탁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김대중 정부 첫 내각에 국무총리와 장관직 일부를 자밀련이 맡은 적은 있지만 당시엔 연립정권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권 전 의원을 기용한 건 통합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새 정부 인사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권 전 의원과 정은경 전 질병청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가리켜 국정에서도 역할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되찾은 태극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그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국무회의에 이어서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태극기 배지를 달았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태극기 한쪽 끝이 좀 훼손된 모양입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당일날 직접 달아준 것으로요. 자,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린 모습으로 3.1 운동 때 쓰였던 태극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지난 2009년에 그 사찰인 진관사에서 발견돼서 이른바 진관사 태극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태극기를 자주 달지 않았나요? 제가 TV 토론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선거운동복에도 왼쪽에 태극기를 붙였고요. TV 토론 때도 혼자서만 태극기 배지를 착용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미 성남시장 시절부터 저렇게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 같이 적극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진보 정당의 정치인이 태극기에 좀 적극적인 모습이 좀 이례적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즈음부터 태극기가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면서 극우나 보수 강경 세력들이 어떤 전유물처럼 네. 전락한 게 아니냐, 변질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극기는 이미 민주화운동과 더 잘 어울립니다. 보시는 그렇죠. 것처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60 민주항쟁 당시에 반독재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태극기로 쓰였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통령이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는 거는 어느 특정 세력, 예컨대 계몽 세력 같은 어떤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국민의 태극기로 복원하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 구별 없이 쓰겠다라고 어제 밝혔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서 함께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됐습니까? 그럼요. 저거가 없었으면 사실은 민주당이 함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념을 떠나서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실용주의이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작년 연초에 그리고 예방을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중도보수 얘기를 했었고 사실 우리 정당이 중도보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국민의힘이 진짜로 보수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후보 때도 지속적으로 좀 지켜나갔고 그렇게 이제 보수 인사들도 좀 받아주신 것 같다. 네. 그래서 전 통합이라는 부분 그리고 저에게 이제 전화 통화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정치판의 완전한 개편을 얘기를 했거든요. 완전한 개편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돼 있고 이념으로 지금 가야 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 그리고 실용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저는 가장 높이 삽니다. 예. 이재명 정부 인선이 지금 속속 발표되고 있고요. 물론 선대위 때도 허은하 전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이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그런 인사들이 합류를 했고 지금 면면들을 쭉 보면은 구호로 외친 것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중도 보수를 담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우선 일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집을 지을 때도 기반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본인과 일을 하면서 성과를 냈던 분들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기둥과 지붕이 필요하니까요. 그 안에서 분명히 이 통합과 중도 보수 인사들을 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야 좀 더 외연 확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자, 보수의 가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당시에 영입을 발표하면서 네. 민주당에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길 바란다라는 그렇죠. 말을 했잖아요. 합리적 보수. 예. 지금의 보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의 보수는 허은하가 있는 정당이 진짜 보수가 아닌가 하는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보수라는 용어가 네. 그냥 진영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처럼 돼버린 것 같아서 질문을 그렇습니다. 드립니다. 예. 보수라고 한다면 사실 보수의 기치는 책임입니다. 합리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공정하느냐, 그리고 자유를 지켜는 물론 법치주의는 당연한 거고요. 예. 근데 지금의 그 정당,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은 책임지고 있는가? 제가 사실은 헤어질 결심까지 하게 됐을 때는 계엄이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그 계엄 당시에 비상계엄 당시에 어떻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저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투표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못 온 것도 아니었고 지금 국힘 당사에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은 보수 정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무조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공정한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민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진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지금 공정이나 책임이나 자유 가치를 같이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선대위의 그 면면들을 보면서 네. DJP 연합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중도 보수 외연 확장 전략이 DJP와 닮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때 보수 인사들이 아주 과감하게 사실은 합류한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이번에 총리로 지명되신 김민석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수 인사들의 용기가 없으면은 이 외연 확장이라던가 정치판을 흔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DJP 연합에 대한 그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요. 다만 과거의 보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주당의 그릇이 큰 그릇으로 통합 리더 르네상스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